대한민국 예능계를 호령하며 버라이어티 귀인으로 불리던 코미디언 박나래가 연예활동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전 매니저 이인이 그녀를 상대로 갑질, 불법 의료 행위 지시, 그리고 무려 5억 원대 회사 공금 횡령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다. 이는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함께 그녀의 연예활동 생명줄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박나래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전 매니저들을 공갈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는 분위기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져 있던 1인 기획사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며 한국 연예계에 거대한 논란의 파도가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박나래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인 엠박의 자금 운용 투명성 문제다. 고소인인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그 규모가 5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갑질 행태는 충격적이다. 폭로된 자금 사용 내역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이들을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로 만들었으며 정규 업무 외에도 상상을 초월하는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술자리 심부름꾼.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사적인 술자리와 파티에 강제 동원되어 술 시중을 들고 술자리 후에는 뒤처리 및 청소까지 도맡아 했다고 폭로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개인 비서나 가사 도우미에 가까운 행위로 해석된다. 가족 사역 박나래의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업무까지 매니저들에게 지시했으며 이는 고소인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한다. 고소인들은 박나래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자택에서 주사를 투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매니저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의료 행위 지시 의혹이다. 대리 처방 강요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여 그녀를 대신해 약을 처방받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만 했다고 진술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나래는 물론 매니저들까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이번 논란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엠박의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전 남자친구 유령급여. 박나래가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모친의 명목상 급여 박나래의 모친에게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한남동 자택관리비 대납 최고급 주거지역인 한남동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의 관리비까지 회사 공금으로 지출했다는 혐의가 추가되었다.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주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세법 및 회사법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충격적인 폭로에도 불구하고 박나래의 소속사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들의 반박 논리는 전 매니저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소속사 측은 자택에서 이루어진 의료 서비스는 정식으로 의사에게 요청한 합법적인 방문 진료였으며 이는 의료 기록 및 관련 증언을 통해 진위가 가려질 부분이다. 어떠한 불법적인 주사나 대리 처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5억 원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했다. 소속사는 회사의 모든 지출은 법적 절차와 계약에 따라 명확하게 집행되었으며 개인적인 유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 남자친구와 모친에게 지급된 급여,
그리고 자택관리비 대납권에 대해 소속사가 합법적인 근거 업무 계약서, 용역 계약서 등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박나래 측은 오히려 전 매니저들이 퇴직 후 박나래에게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허위사실로 고소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매니저들이 회사의 사업자 등록 보고를 허위로 진행하여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고 역공을 다하며 사건의 본질을 공갈 및 무고로 몰아가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박나래는 연예계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의혹만으로도 공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박나래가 출연 중인 간판 프로그램인 MBC 나 혼자 산다와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즉시 하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수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며 섣부른 마녀 사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광고계와 방송가는 논란 자체만으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장기화될 경우 자진 하차나 편집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연예계에 만연한 1인 기획사 모델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1인 기획사는 아티스트가 모든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명 성과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견제 기능 상실 박나래처럼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아티스트의 경우 1인 기획사는 사실상 아티스트의 개인 금고처럼 기능하기 쉽다. 전문적인 회계나 법무 감사 시스템이 없으므로 자금 유용과 사적 사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기 쉽다. 고용 불안정 소수의 직원만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매니저들은 고용주의 갑질에 저항하기 어렵다. 이는 직원의 인권과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폭로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문제를 터뜨리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법의 심판대 그리고 연예계의 자정능력시험대 박나래의 5억 원대 횡령 및 갑질 논란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니다. 이는 K컬처의 성장 동력인 아티스트들이 책임져야 할 공금 관리의 윤리 성과, 한국 연예 산업의 기형적인 매니지먼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현재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 불과하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의 심판대 위에서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가 곧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박나래의 이미지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으며, 대중은 이 사건을 통해 1인 기획사라는 시스템이 아티스트의 성공을 담보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부패와 권력 남용의 온상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나래 개인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 전체의 투명성과 자정 능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